경찰 특별수사팀의 타미야는 기괴한 공연을 하는 클럽에서 누군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보고 있던 건 바로 이 클럽의 주인인 하쿠류 겐지였는데 갑자기 그의 옆에서 기괴한 눈 여러 개가 나타나죠. 그 눈을 본 타미야는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자신의 총을 꺼내 머리에 겨눴고 그대로 발포해버리고 맙니다. 타미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사립탐정인 고쿠는 곧장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하쿠류를 조사하다 죽은 것은 타미야가 처음이 아니었기에 고쿠는 진상을 파헤치려 하지만 어째선지 경찰국장은 체포되기 싫으면 더 이상 경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죠. 真相を使うまで俺は引かない。うまいもんだ。簡単よ。コク古巣に何のご用事？矢吹陽子をデートに誘おうと思ってな。おあいにくさま、これから仕事なの。仕事先まで送ろう。 곧장 친구인 유코를 찾아간 고쿠는 겉으로는 클럽을 운영하는 척하는 하쿠류가 몰래 국제 불법 무기 거래를 하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그로 인해 특별수사팀의 타겟이 되었다고 설명해주죠. でも未だに何の成果もなし。見て、あれが白龍ビル、彼の城よ。 한편 특별수사팀인 사쿠마와 마츠시타는 하쿠류의 빌딩 건너편에서 몰래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창가로 나오더니 갑자기 옷을 벗어버렸고 이내 기괴한 눈을 드러내며 사쿠마에게 최면을 걸어버립니다. なんだよ。佐久間。 곧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닥에 떨어져 죽은 마츠시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츠시타를 던진 사쿠마 역시 그 자리에서 몸을 던져버리죠. これで特捜班はとうとう君だけになったな。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고쿠는 요코와 함께 하쿠류의 빌딩 근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비상탈출구로 향한 고쿠는 곧장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コク。 ご大層な警備体制だ。俺はショーを見に来た客じゃない。やめろ。まだ殺すな。 그렇게 하쿠류의 앞으로 끌려간 고쿠는 인간의 호흡에 반응해 마비독을 놓는 모기에 물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쿠가 기절하자 하쿠류는 그냥 그를 놔주라고 명령하죠. 몇 시간 뒤 자신의 차에서 깨어난 고쿠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만들었던 기괴한 모습의 여성이 나타나 그에게 최면을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고쿠는 최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칼로 자신의 왼쪽 눈을 찔러버리죠. 面白い男だ。催眠状態から切り抜けるためにとっさに自分の目を潰すとは。 잠시 후 누군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고쿠는 그에게서 자신의 왼쪽 눈을 신의 눈이라 불리는 소형 컴퓨터 터미널로 대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터미널은 전 세계 모든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왼쪽 눈을 이용해 위성이나 비행기 등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해주죠. 게다가 미국,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지에도 접속할 수 있으며 그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를 파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今君は世界を手に入れたのだ。何の冗談だ。これは事実だ。何のため俺にそんなことをしてくれる。その答えはいずれ君自身が見つける。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봉 같은 무기를 받게 된 고쿠는 마침내 현실로 돌아옵니다. どこだここは。なんてこった。すまんが火を貸してくれねえか。やめとけ。確かに役に立つ。 고쿠는 대체 누가 자신에게 이런 눈을 준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능력을 이용해 하쿠류를 상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코가 걱정된 그는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곳에 다른 누군가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되죠. 何か作るわ。大きな男だ。 그리고 잠시 후 유코는 갑자기 옷을 벗으며 고쿠를 유혹했고 그 순간 숨어있던 하쿠류의 부하가 그를 습격합니다.
그렇게 남자를 처리한 고쿠는 최면이 풀린 유코에게 다가가는데 그 순간 남자가 머릿속에 숨겨두었던 모기를 밖으로 풀어버립니다. 결국 요코는 무방비로 모기에 물리게 되고 고쿠는 급히 그녀를 안은 뒤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1층에 도착한 그는 순식간에 남은 모기들을 처치해버리는데 1층에는 최면을 거는 기괴한 여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눈을 감게 된 고쿠에게는 더 이상 최면이 통하지 않았죠. なぜどこの誰だろうともう俺の左目を欺くことはできはしない。 요코를 병원으로 데려온 고쿠는 국장으로부터 더 이상 하쿠르를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그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쿠는 요코의 상태가 호전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지던 요코는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고쿠는 위성을 이용해 하쿠르가 있는 곳을 알아낸 뒤 근처에 있는 건물 전광판을 이용해 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待ってろ。貴様はこの俺が吊るす。 그날 밤 헬기를 타고 하쿠르의 빌딩 건너편에 오른 고쿠는 여의봉을 써서 빌딩 안으로 침입합니다. 고쿠가 침입했다는 걸 안 경비원들이 급히 그를 막아보지만 그들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잠시 후 기괴한 여성과 그를 탄 남자가 나타나 고쿠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쿠가 있던 구역의 문이 닫히더니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首を洗う必要があるのはどうやら君の方らしい。消えてもらおう。30分もしたら水を抜いておけ。 그렇게 물에 잠겨버린 고쿠는 게이트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길을 통해 압도적인 힘으로 물이 쏟아져 나갔죠. 그렇게 고쿠가 연 길의 끝에는 하쿠르의 방이 있었고 거대한 물줄기는 곧 그의 방을 단번에 휩쓸어 버립니다. お前の作らせたおもちゃだ。試してみろ。悟空。 いい出来だ。どこの誰だか知らんが確かに便利な左目をくれたもんだ。だが世界中のコンピューターが何だってんだ。結局一人の女を守ることすらできやしない。 도심에 위치한 어느 특급 호텔의 옥상. 수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는 그곳에서 왕씨라는 남자가 어떤 여성에게 디너쇼에 출연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죠. 하지만 그때 어떤 남자가 경비원들을 처치하며 그쪽으로 다가옵니다. 남자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왕씨가 가수를 시켜주겠다고 꼬셔 몰래 싱가포르로 팔아넘겼던 한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お宅にシンガポールに売り飛ばされちまった元歌手だ。ボンさん東京湾に浮かんでいた。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사립탐정인 고쿠였습니다. 과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왼쪽 눈을 잃게 된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신의 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의 왼쪽 눈에 심어진 신의 눈은 전 세계 모든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위성이나 비행기 등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 터미널이었습니다. 또 미국,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지에 접속하는 것은 물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를 파괴하는 것도 가능한 신기에 가까운 물건이었죠. 그리고 신의 눈을 준 존재로부터 여의봉 같은 무기까지 받게 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여러 일화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쿠는 카도마 류코라는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오빠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둣가에서 만난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기괴한 로봇이 그들을 습격하죠.
今度はまともな話を聞かせてもらえるんだろうな。 료코의 말에 따르면 이 일은 특수부대 대령인 카도마 젠조우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고아가 된 료코와 류를 양자로 삼은 젠조우는 군의 신무기 개발 실험에 류의 몸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 실험으로 인해 류는 몸에 강력한 방어층이 생기게 됐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던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점점 야수처럼 변해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료코를 추행하던 젠조우의 부하 이소자키가 현재는 류를 약물로 제어하고 있지만 곧 이것마저 효과가 없어지면 그는 인간성이 없는 살인기계로 변할 것이라는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류가 그대로 들었다고 하죠. 今の話は本当か？待て龍、やめろ。その日から彼の姿は消えた。殺されるわ。軍の機密を守るために。 료코는 중화제를 사용해 그나마 류가 괴물로 변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그를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료코를 체포하러 온 특공대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고쿠는 천장을 투시한 뒤 놈들의 차량 바퀴를 터뜨려버렸죠. 行こう。全員乗車しろ。これ以上は無理です。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 고쿠는 그녀가 요코하마 동부의 항구 마을 출신임을 알고 류 역시 그곳으로 향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한편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한 여성을 납치해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항구로 향합니다. 여성은 살아남기 위해 파손된 배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류가 숨어 있었죠. 誰だてめえ。なんだ。殺せ。 잠시 후 처참한 사륙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무언가 비릿한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류가 방어막을 가동할 때 발생되는 오존 냄새였습니다. 그걸 확인한 고쿠는 곧장 위성을 이용해 이곳에 있는 오존과 비슷한 오존층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방위성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門間善蔵のいる国防庁よ。彼に中和剤を打たなくて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とになるわ。 잠시 후 류는 바닥을 뚫어 방위성 건물로 들어왔고 CCTV를 지켜보던 병사가 이소자키에게 보고합니다. 奴は今どこだ。 그리고 그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걸 확인한 그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추락시키라고 명령하죠. 젠조우의 집무실에 도착한 류는 중화제를 준비하고 있던 이소자키를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젠조우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며 화해를 신청하죠. これが俺の答えだ。話し合いは無理のようだな。どうだ。 もう誰も彼を止めることはできないわ。俺が止める。誰だ貴様は。ただの探偵さ。貴様がやったのか。貴様も化け物だ。また会おう。 다시 료코와 만난 고쿠는 분명 살려달라고 했던 류를 아까는 왜 죽이라고 소리쳤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루코는 그가 괴물로 변해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お願い竜を殺して 그렇게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내고 고쿠는 류를 처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의 눈을 이용해 전 세계를 뒤져 여러 무기들을 검색한 그는 마침내 초공간 이동 미사일이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으로 직접 가서 제작을 시작했죠. 그리고 잠시 후 완성된 무기를 차량에 장착한 고쿠는 직접 무기를 실험해봅니다. 次元移動ミサイル障害物の前方で次元移動し目標の前に実体化する合格だ 한편 생각에 잠겨있던 료코는 그녀를 찾고 있던 젠조우에게 결국 잡혀버립니다. 探したぞ良子 그리고 곧장 류에게 향한 고쿠는 무너져가는 정신에 괴로워하는 그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는데 갑자기 료코가 그곳에 나타나죠. 良子 료코와 함께 류를 찾아간 젠조우는 마침내 그의 탄생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사실 류는 젠조우가 자신의 세포를 이용해 만들어낸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료코 역시 그의 여동생이 아니었고 오히려 류가 탄생되는 30일 동안 그를 돌봐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류를 통해 방어막 실험을 완료한 젠조우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료코를 아는 고쿠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근처에서 모든 이야기의 진실을 듣게 된 고쿠는 곧장 그에게 덤벼들었죠. 面白いことを言う男だ地獄へ着いたら大声で笑い次元移動ミサイル発射準備地獄へは貴様が先に行け目標セット彼女は結局俺に何一つ本当のことは言わずに死んだ